오늘 첫 번째 뉴스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차기 유력 CEO가 채권 시장은 관세보다 국가 부채를 더 우려해야 한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에 따른 채권 금리 상승과 투자 심리 위축을 우려한 건데요. 골드만삭스 차기 CEO 후보 중에 한 명인 존 월드런이요. 관세보다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채권 시장에 더 큰 리스크로 적용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월드런 사장은 29일 열린 번스타인 컨퍼런스에서 관세가 주목을 받았지만 이제는 미국 예산과 재정 상황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지금 거시경제의 주요 리스크는 관세보다는 부채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특히나 미국의 국채 발행 증가로 인해서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정부의 차입 비용은 증가하고 이는 미국의 재정 적자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3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약 20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일부 계층의 세금 감면을 담은 법안을 의회와 논의 중인데요. 이는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로버트 카플란 부회장도 이에 동의했고요. 그는 블룸버그 TV를 통해서 현재 고객들은 연방기금 금리보다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더 주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월드런 사장은요, 미국 경제 회복력도 언급을 했고요. 그는 미국 소비자는 놀라울 정도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경제 전반의 회복력은 예상보다 강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2분기 투자은행의 수익은 관세로 인해서 시장 변동성 때문에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그는 지난주 8건의 기업 공개를 성사시켰다라고 하면서 IPO 시장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미국의 재정 적자와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에 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만큼 이 관세에 관한 시장 경제 악화 자체가 다양하게 파생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누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건데요. 사실 트럼프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감세 정책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다양한 세수를 좀 줄이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를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풀이가 나온 겁니다. 이러한 영향을 암호화폐 시장도 받아갔죠. 그래서 간밤에는요,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금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과 미국의 재정 적자에 따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기 때문에요. 거시경제 상황 흐름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도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백악관으로 호출했습니다. 금리 인하 압박 신호로 현재는 풀이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현지 시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백악관으로 불러서요, 경제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압박했고요. 파월은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은 경제 성장, 고용, 인플레이션 등 경제 발전 전반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 자리에서 파월 의장은 통화 정책은 객관적인 경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절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준은 파월 의장이 정책 방향에 대한 예상을 언급하지 않고 경제 정보와 경기 전망에 맞춰서 정책을 설정할 것이다라고 내다봤고요. 그의 독립적인 판단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기준 금리 동결을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는 금리를 낮추지 않은 것은 실수이고 이는 중국 등과의 경제 관계에서 미국을 불리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집권 이후에 여러 차례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서 파월에게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해왔는데요. 이번 회동은 파월 의장을 해임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압력을 가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서 처음으로 가진 자리였습니다. 연준 같은 경우에는 최근 3회 연속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트럼프의 요구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또한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 상승과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파월을 겨냥해서 미스터 트레이드, 중대 실패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등의 표현을 하면서 대립각을 세웠는데요. 트럼프의 임명으로 연준 의장이 된 파월은요, 이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재신임으로 두 번째 임기를 수행 중입니다. 그의 임기는 내년 5월 만료될 예정입니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또 파월 연준 의장의 갈등은 지속돼 왔습니다. 계속되는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원래 우리가 원칙적으로 연준과 또 백악관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고 있는 집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은 연준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파월은 계속해서 이 연준은 독립적인 기관이고 우리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집행할 것이다라는 매파적인 스탠스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트럼프는 파월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들이 시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본다면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가 되면서요. 암호화폐 시장도 당연히 상승의 국면을 나타낼 수 있지만요. 파월과 연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하라라고 해서 무조건 인하를 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패드워치를 보면은 올 하반기까지도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시적인 흐름들을 염두에 두고요. 시장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뉴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JP모건 이야기인데요. 이더리움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업그레이드 효과가 미비하고 수요 침체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요. 이더리움에 대한 하락 경고를 내놓으면서요. 네트워크 사용성과 투자 수요 모두에서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지 시간 5월 30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유투데이에 따르면 JP모건은 최근 이더리움의 페트라 업그레이드가 단기 가격 상승을 유도했지만 일반 사용자 유입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했지만 일상 사용자 수준에서는 여전히 무관심한 상황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더리움 선물 상품을 제공하는 CME 그룹의 미결제 약정은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 내 현물 ETF 자금 유입은 여전히 기대 이하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이는 기관 투자자는 일부 진입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수요 회복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보고서는요, 이더리움의 온체인 활동도 이 정체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디파이 부분에서 총 예치 자산인 TVL 증가도 미비하고요. 전체 네트워크 사용률은 레이어 2 솔루션인 아비트럼 등으로 분산되고 있어서요. 사실 메인넷의 수요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수료 급락에 따른 이더리움의 공급 증가인데요. 거래 수요가 줄어들면서 소각량도 감소했고요. 그 결과 이더리움은 다시 인플레이션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더리움이 추구하던 울트라 사운드 머니 내러티브와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종합적으로 JP모건은요, 이더리움이 기술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사용 수요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는 향후 가격과 생태계 확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이더리움에 관해서 고민해 볼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페크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더리움 가격은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2,700달러 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이더리움은 정체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JP모건은 이제는 이더리움을 사용하는 사용자 수가 급격하게 늘지 않는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으로써 이더리움의 토큰 자체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더리움 재단에서는요, 이더리움 토큰은 인플레이션 토큰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이더리움에 관한 인플레이션은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지적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재단 측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요. 이더리움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이더리움이 주목받았던 것처럼 이더리움을 대체할 수 있는 솔라나와 같은 다양한 암호화폐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네트워크가 분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더리움이 어떻게 강자의 자리를 갖춰갈 수 있을지도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단 측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재단 측이 이러한 또 위험성들과 이러한 딜레마를 잘 해결하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호재 소식입니다. 미국의 SEC가요, 바이낸스 소송을 공식적으로 취하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의 대전환 신호다라는 분석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바이낸스와의 고소를 공식적으로 취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방향에 대한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
5월 30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유투데이에 따르면요. SEC와 바이낸스는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공동 합의서를 제출해서 이 소송을 종료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2023년 6월 바이낸스 전 CEO인 창펑 자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취하는 양측의 공동 요청에 따라서 2025년 2월 연방법원이 소송 중단을 결정한 이후 이뤄진 것으로요. 바이낸스 측은 이를 자사의 중대한 이정표로 평가를 하면서 향후 신뢰 회복과 글로벌 확장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낸스 미국 법인은 이번 소송 종료로 성장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 접근성을 확대하고 훼손된 관계를 회복하면서 신뢰를 되찾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SEC의 결정은요, 바이낸스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올해 초 SEC는 크라켄과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도 취하면서요. 대형 거래소에 대한 연속적인 고소 철회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제한적입니다. 바이낸스 토큰은 BNB 같은 경우에는 해당 소식에도 불구하고 1시간 동안 0.4% 상승에 그쳤고요. 그는 이번 소송 취하가 이미 시장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었다라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사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 SEC는 바이낸스를 무차비하게 공격했습니다. 바이낸스의 창립자인 창펑 자오는요, 실제로 미국 법무부의 고소에 따라서 심사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창립했었던 바이낸스의 CEO직을 물러나는 모습까지도 보여왔습니다. 많은 압박과 많은 고소를 당했던 그이기 때문에 마음고생도 상당히 심했을 텐데요.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SEC는 바이낸스에게 제기했었던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전에 바이낸스 쪽에 이제 소송을 당하게 된 이후에 바이낸스 내에 있는 미국의 점유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소송 취하가 다시금 미국 내 바이낸스의 점유율을 올릴 수 있을지도 여러분들이 관전 포인트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테더 이야기 살펴볼까요? 테더가 10만 비트코인 이상과 50톤의 금을 보유했다라는 자산을 공개했습니다. 2025년 라스베이거스의 테더 CEO 파울로 아르도이노는요, 세계 최대 미국 달러 패킹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인 테더가요, 현재 1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 약 100억 달러 이상의 가치와 50톤 이상의 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발표했습니다. USDT는요, 테더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같은 슬라이드에서 아르도이노는요, 테더가 어떻게 2024년에 약 13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고 전체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재정적으로 성공적인 기업이 되었는지를 보여줬는데요. 테더가 금을 축적했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아르도이노는요, 비트코인 애호가들로 가득 찬 컨퍼런스의 관중들 앞에서 그 결정을 계속해서 정당화했습니다. 많은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금이 비트코인에서 무언가를 빼앗아갈 것처럼 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사실상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완벽합니다. 금은 불완전합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고요. 금은 비트코인과 경쟁하지 않고 금은 법정화폐에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금을 좋아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이러한 분석으로 인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또 수십 개의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2025년 1분기 말 준비금을 자세히 설명하는 테더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테더는 7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과 60억 달러의 표준 실물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 그러니까 평단가는요, 8만 3천 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수십 개의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있는 반면 스트래티지와 같은 회사들은요, 암호화폐 획득을 유일한 초점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러시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암호화폐 상품을 허용했는데요. 직접 거래를 제한한다라는 이야기도 담겨왔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승인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일부 암호화폐 기반의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블록체인 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에 따라서 러시아 은행들은 암호화폐 파생 상품 증권과 기타 디지털 금융자산을 제공할 수 있게 됐고요. 이러한 상품이 실제 암호화폐 전달을 수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적인 조건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발표 직후에 일부 주요 러시아 은행들은요, 암호화폐 투자 상품을 출시하기 시작했고요. 러시아 최대 상업은행 중의 하나인 티뱅크는 비트코인에 연동된 디지털 금융자산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티뱅크는 이 도구를 사용하면 익숙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루브라 암호화폐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고 러시아 연방의 법적 틀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지갑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자국의 대출 기관이 암호화폐 상품을 제공하도록 승인했지만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한적인 접근 방식을 유지하고 있고요. 러시아 중앙은행은 성명을 통해서 여전히 금융기관과의 고객에서 암호화폐 직접 투자를 권장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